자, 여러분 2차 전지 정말 투자 관심 뜨겁고요. 그리고 투자 말고도 산업적으로도 네. 저는 이제 경기 산업을 보니까 네네. 산업적으로 2차 전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망 산업으로서 가져가고 있는,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도 2차 전지를 놓고 막 경쟁하고 전쟁 벌이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한데,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2차 전지의 거의 대표 주자 아닙니다. 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처음 뵀는데 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 네. 주목하세요. 네. 이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고, 최소 여기까지 오른다. 네네. 여기가 어디입니까? 단도직입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른다의 소위 주가는 사실 예.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영역이고요. 네. 다만 언제 팔 시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진지하게 계속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팔 시점? 언제 팔 시점. 네. 언제 판다는 거는 그때까지는 소위 홀딩, 보유를 해도 된다는 관점으로 그렇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오른다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럼 언제 팔 시점이냐? 저는 딱 앞으로 매크로가 어떻고 2차 전지 관련된 뭐 중국 변수가 어떻고 외부 변수가 어떻든 간에 네. 본업 가장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된 밸류체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냐, 이익을 많이 남기냐, 그게 네.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의 전체 전방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가 신차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침투율이라고 하면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 최소한 40에서 50% 정도 점유율은 올라와야 된다. 네. 그럼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9.7%고요. 예. 시장 침투율이. 이것도 신차 기준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잠시만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그 침투율이 네. 자동차 판매량에서 네. 전기차가 판매되는 비중.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 비중이 신차를 기준으로. 그렇죠. 신차 네. 기준이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신차를 기준으로 예. 미국이 9.7%, 네. 유럽이 지금 딱 20%입니다. 예, 예. 중국이 33% 정도 됩니다. 네. 중국은 노르웨이가 94%. 정말 재밌어요. 예. 그 북유럽 중에 노르웨이 94%입니다.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제외한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냐. 침투율 기준으로는 네. 미국은 50% 2030년까지 잡힌 거는 네. 계획된 거는 50%니까 10% 미만에서 50%니까 약 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고요. 네. 유럽도 환경적인 탈탄소 이슈 때문에 2030년까지 50%를 감안하면 약 2.5배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침투율 기준으로 50%. 네.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침투율. 네. 침투율로. 네. 좋네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제일 중요한 예. 이 2차 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실적입니다. 네.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현재 가이던스로는 2027년까지 나와 있고요. 네. 2027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양극재든 기본적으로 이제 양극재를 보면 양극재는 이제 3년에서 최소 3년에서 네. 길게는 10년 이상 일종의 바인딩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고객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번 계약을 만들면 무조건 사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년 바인딩 계약을 기점으로 매출을 추산해 보면 예. 대략적으로 연평균 26년을 기점으로 또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0% 정도 매출 성장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30년까지. 네. 이익은 더 가파르게 지금 성장을 바인딩 컨트랙만 가지고. 네네, 바인딩 컨트랙. 그럼 이거 거의 명확한 네, 거라고 거의 보시죠? 30에서 40%의 성장은 네. 보장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매출과 같이 올라와서 일종의 영업이익은 26년까지 매출 성장보다 좀 더 높습니다. 55% 정도 성장률이 나오고요. 네네. 그건 이제 실적 추정이 가능한 업체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양극재 업체들의 5대 천왕이라고 하죠.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와 LNF, 코스모신소재 이 5개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은 한 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적 추정이 가능한데 이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이 예. 55%에서 55% 성장률에서 급격하게 10%대로 떨어지진 않고요. 그렇군요. 네, 점차적인 이제 레벨 다운되는 형태를 보일 텐데 그게 55%, 40%, 35%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수준의 성장률 둔화 시점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55%대에서 한 10%대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되면 네. 그때가 아마 2차 전지를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팔 시점이 그 아닌가. 지점으로. 네, 그게 두 번째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이런 회사들의 설비 투자입니다. 캐펙스 증가율. 네. 설비 투자는 확실히 둔화되겠죠. 네, 확실히 둔화될 겁니다. 먼저 둔화되겠죠. 네, 먼저 둔화될 그때 겁니다.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시차가 존재할 거거든요. 네. 그럼 설비 투자 언제 둔화되냐? 예. 설비 투자도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은 연평균 셀단, 배터리 셀 3사가 연평균 33% 정도가 나오고요. 네. 설비 투자율이. 네. 26년 기준입니다. 2026년까지. 예. 그 다음에 밑단의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동박, 전해액은 평균 55% 정도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캐펙스 투자 증가율을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조금 더 타는 시점을 앞당겨서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돼요. 약간의 캐펙스 투자가 둔화되는 시점, 그 다음에 그거와 이연돼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분기점을 기점으로 사실은 2차 전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거보다 난 더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2차 전지가 더 이상 이슈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주변에 전부 다 전기차를 타는 거죠. 네. 심지어 다 뭐 전기 선박이 돌아다니고, 네. 전기 항공이 돌아다니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맞아요. 네, 다니고, 이제 여의도 항공에서 돌아다니고, 네. 그러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성장률도 급격하게 떨어질 거고, 캐펙스 투자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네. 그죠? 침투는 이미 50%가 초과된 상태일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이 네 가지가 맞물리는 시점이, 물론 1년 정도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네. 그게 크게 그 캐펙스 둔화되는 시점,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차이가 엄청나게 2, 3년이 갭 차이는 없을 거로 보고요. 한 2, 3년까지는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는 시점, 캐펙스도 계속 증가되는 시점. 네. 그래서 3년을 기점으로 둔화되면 그 둔화되는 시점부터는 아마 그때 2차 전지를 뛰어넘는 네. 요새는 이퓨얼 얘기도 하고 예. 심지어 이제 수소 관련돼서 그쵸. 다시 수소가 다시 뜰 거다. 네.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때 다시 맞는 차세대 성장 산업에 투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구조적인 그러면 여기 반문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계적으로 네. 소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 매출액이 100만 원이에요. 네. 매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가요. 네네네네. 그 150만 원, 200만 원 올라가요. 네네. 근데 100만 원에서는 50만 원만 올라가도 네네. 매출 성장률이 50%가 돼버리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1000만 원이 된 상태에서 네네네. 거기서 그냥 10%만 올라가도 네. 100만 원이나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매출 성장률이 혹여나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 시장 규모의 어떤 확산 속도 우리가 체감하는 네네네. 그거는 오히려 그때 더 가속화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네네. 그러니까 통계와 우리 실물 경제에서 느끼는 체감이 네. 그러면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오른다 네. 아니면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의견 똑같으십니까? 네. 너무 날카롭나요? 네. 너무 날카롭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그래야 우리 독자분들이 네, 네. 더 명확한 정보를 네. 아실 수 있으니까. 아. 예. 전혀 제가 여태까지 받아온 질문 중에 그 약간 좀 상상 초월의 질문을 하셨어요. 상상 초월이 네. 어떤 의미냐면 네. 짐작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셨어요. 예.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맞는데 예. 제가 2026년이나 2030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절대 규모의 사이즈 자체가 네.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점까지는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죠. 규모 자체가. 좋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중요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절대 매출 레벨이나 이익 레벨이 커진 시점에서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네. 그 둔화 폭 자체도 사실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한 자릿수 50% 하던 게 40% 되고 30% 되고 20% 된다 해도 네. 그 성장률의 둔화 폭이 줄어드는 거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인 규모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점에 따라 다른데 26년 이후로 되면 성장률의 둔화 폭에 민감하게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26년까지는 절대적인 성장 폭에 더 네.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거. 민감하게 반영하는 인자가 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주가는 선반영이다. 그렇죠. 네. 네. 주가는 실제 매크로랑 실제 산업계에서 그 소위 말한 전기차가 이슈화되지 않고 얘기하신 대로 이미 절대 규모 레벨 자체가 커져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익이나 매출 규모가 절대 규모 자체가 커진 상태에서 커지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 하더라도 네. 그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실적을 반영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있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쯤에는 그래도 고평가되는 구간이 찾아온다라는 네, 거죠. 분명히 고평가되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찾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2차전지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말이죠. 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네. 네 가지 네. 핵심 네네. 혹시 네. 정리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예. 첫 번째가 역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업의 실적입니다. 실적. 네, 네. 실적, 매출 증가율 네. 얼마나 많이 파냐. 예. 그죠? 두 번째가 잠깐만요. 네, 네. 그러면 그 실적이 지금의 실적입니까? 앞으로 실적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 앞으로 번째고요. 실적 증가율, 네. 실적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꼽아 그럼 매출액 증가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탑라인이라고 하는 특히 거고요. 말씀하신 그 실적에는 이제 바인딩 컨트랙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네. 예견할 수 있는 실적들이거든요. 네, 네. 그걸 기반으로 보셔라. 네. 두 번째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적 증가율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적에 기반한 캐펙스 투자가 동반이 되냐. 네. 네. 캐펙스 투자는 평균 연평균 성장률 수준은 최소한 돼야 된다. 네. 연평균 성장률은 지금 제가 33%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 캐펙스 투자가 나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더 밸류에이션을 더 쳐줄 수밖에 없다. 네. 캐펙스 증가율이 향후 줄어들진 않을 거다. 향후 네. 3년 동안은 캐펙스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니까 음. 좀 진짜 롱텀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예.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하루하루 그 가격의 흐름에 일예비하지 말고 예. 캐펙스 투자 증가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 펀더멘털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신규 투자를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네. 신규 투자를 못할 만한 요인이 네. 생겨서 맞습니다. 신규 네, 진출을 네. 못한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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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요. 네. 아, 네. 그런 못하게 될 요인들이 있는지 네. 관전 포인트로 가져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너무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네, 예. 그럼 이 신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본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본력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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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보다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 아닙니다. 네. 네. 네, 유동 비율, 부채 네. 비율, 뭐 이자 보상 비율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네. 파악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입해서 쓰는 것도 능력인데 네. 얼마나 저리를 조달받느냐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자본이 없어서 사채 채권을 발행했겠습니까? 추가적인 분명히 그런 그렇죠. 예, 캐펙스에 대한 저리를 조달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일종의 자신감인 거죠. 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본력이 탄탄한 회사인지 재무구조가 건실한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비싼 게 더 갈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전혀 부정하는 사실은 아니지만 네. 저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의 비싼 거랑 밸류에이션이 싼 거랑 봤을 때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덜 갖고 있는 회사. 네. 근데 성장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하는 회사에 가중치를 더 줘서 뭐 아까도 뭐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게 확률적으로 높은지 그거에 대한 진짜 심각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네. 그다음에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 더 주시는 겁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섯 번째 밸류체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양극재만 투자할 건 그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소재의 다변화를 하자. 소재 다변화. 네. 네. 왜냐? 소재 다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양극재 업체만 다양한 밸류체인을 쓸까? 아닙니다.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음극재도 다양한 음극재 업체를 쓰고 싶어 하고요. 네. 분리막, 동바, 장비, 다양한 업체 걸 쓰려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명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밸류체인, 그 소위 말하는 공급업체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셀 업체 입장에서 훨씬 원가 부담이 덜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산화 수요가 있는 업체들, 실리콘 음극재, 뭐 CNT 도전재 같은 회사들은 양극재만큼의 주목은 못 받지만 네. 분명히 그 격차, 밸류에이션의 갭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5가지 부분 중에 특히 5번째 이야기 좀 많이 와닿았고요. 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전기차의 어떤 품질 경쟁력 네. 하면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되는 이유는 맞습니다. 또 오래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죠? 충전하는 시간도 짧아야 충전을 된다. 짧게 해주고 네. 오래 달려야 돼. 한 번 맞습니다. 충전했을 때. 이게 경쟁력이에요. 네.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 경쟁력이 필요한데 양극재 경쟁력을 더 보완할 만큼의 그 갭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갭이 네, 98점 네. 이미 맞았는데 100점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네. 나머지 맞습니다. 점수 안 좋은 네. 것들을 끌어올리는 올려서 같이 게 그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소재의 다변화라는 것 네. 관점에서 양극재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그것도 아주 우리가 관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제가 감히 하나만 더 붙인다. 우리 말씀 나눈 겁니다. 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원 확보. 아, 네, 네. 왜냐하면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매우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아, 네. 매우 세계적인. 네. 그러니까 공급망이 끊기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뭐 일본으로부터 네. 3대 반도체 소재 네. 공급 맞습니다. 차단했던 네, 거나 네, 네. 중국이 뭐 요소 공급 차단했던 거나 네. 마치 이게 가장 극단적인 사례지만 네. 이런 일처럼 공급망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의 의도든 의도치 않든 네. 자연재해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의도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자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 후방 산업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기업에 관심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네. 여섯 번째로 좀 네. 살짝 그 숟가락만 올려도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시죠. 제일 중요하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요거까지. 제일 포텐이 많이 있는 게 이 그쵸. 광물 자원 쪽에 포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보습니다. 아직까지 다 좋은데요. 이게 네. 부족하니까. 계속 부족한 우리 기업이 부분입니다. 네, 네. 이게 부족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고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진짜 리튬 우리나라에서 찾으려면 돈 엄청 들거든요. 아, 찾을 수는 있지만. 맞습니다.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2차 전지 예. 잘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하고 예. 잘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셀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 분리막, 전액 다 잘합니다. 아. 장비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네.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셀만 잘하면 2차 전지 시장이 이렇게 커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밑단의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분명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요. 2차 전지 업계에 계신 분들 진짜 너무 존경하고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폭풍 성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생각하고 있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네. 중에 2차 전지가 아직 10위까지는 안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증가세는 1등이에요. 네네. 증가율. 네. 근데 아직 그 양으로 따지면 10위까지는 안 올라와 있죠. 네. 2차 전지가 이제 10위까지 네. 또 5위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섹터가 되길 바라고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을 바로 알고 네. 여러분들이 또 건전한 네. 투자 의사 결정 내리는데 참 좋은 맞습니다.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